건강검진 결과표에서 신장 수치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건강검진 결과표를 받으셨을 때 이런 항목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크레아티닌, EGFR 이 두 숫자 뭔지 모르고 그냥 넘기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가 내 신장이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신장은 간과 마찬가지로 기능이 상당히 떨어질 때까지 거의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다, 소변이 좀 이상하다, 다리가 좀 붓는 것 같다. 이 정도 증상이 생겼을 때는 이미 신장 기능이 꽤 많이 저하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검진에서 이 수치를 보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이 각각 무엇인지, 결과표에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어떤 경우에 병원에 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신장을 지키는 실천법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건강검진 같이보기입니다. 구독 안 하신 분 지금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사실 크레아티닌과 EGFR 이 두 숫자를 제대로 아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일이 있습니다. 대한신장학회 최신 자료에 따르면 국내 성인의 만성 콩팥병 유병률은 최대 10.5%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7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4명 중 1명이 만성 콩팥병 환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증상이 없거든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을 그냥 지나쳤다면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두 수치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크레아티닌입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나면 만들어지는 노폐물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이 노폐물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서 내보냅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 노폐물이 혈액 속에 쌓이면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올라갑니다. 정상 수치는 남성이 0.7에서 1.3 mgdl, 여성이 0.5에서 1.1 mgdl 정도입니다. 여성의 정상 범위가 낮은 이유는 여성이 일반적으로 근육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크레아티닌 수치에는 중요한 함정이 있습니다. 크레아티닌은 근육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량이 많은 분은 수치가 높게 나올 수 있고, 근육량이 적은 분, 예를 들어 마른 어르신들은 신장이 안 좋아도 수치가 정상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하나만으로는 신장 기능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EGFR이 필요한 이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 EGFR입니다. EGFR은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합니다. 추정 사구체 여과율이라고도 하는데 영어로 Estimated GLOMER ULAR Filtration Rate, 줄여서 EGFR입니다. 신장 안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필터가 있습니다. 이 필터가 혈액을 걸러서 노폐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합니다. EGFR은 이 필터가 1분 동안 얼마나 많은 혈액을 걸러낼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정상 EGFR은 90 이상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1분에 100에서 120ml 정도의 혈액을 걸러냅니다. EGFR이 낮을수록 신장 기능이 떨어진 것입니다. 크레아티닌과 달리 EGFR은 나이, 성별,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를 모두 계산해 넣기 때문에 개인 상황을 훨씬 더 잘 반영합니다. 그래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정상이더라도 EGFR이 낮게 나왔다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결과표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 두 가지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GFR 수치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신장 기능 단계를 나눌 수 있습니다. EGFR이 90 이상이면 1단계로 신장 기능이 정상이거나 거의 정상입니다. EGFR이 60에서 89 사이면 2단계로 신장 기능이 경미하게 감소된 상태입니다. EGFR이 30에서 59 사이면 3단계로 신장 기능이 중등도로 감소된 상태입니다. 2단계부터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관리가 필요합니다. EGFR이 15에서 29 사이면 4단계, 15 미만이면 5단계로 신부전이라고 부르며 투석을 고려해야 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3개월 이상 EGFR 60 미만이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번 나온 수치가 낮다고 당장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만 반복해서 낮게 나오는 추세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영상 도움이 되고 계신다면 저장 버튼 지금 눌러두세요. 다음 검진 결과표 보실 때 다시 꺼내보시기 편합니다. 그렇다면 크레아티닌 수치가 높게 나왔을 때 무조건 신장이 나쁜 건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크레아티닌이 일시적으로 높아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첫째, 탈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이 실제보다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둘째, 검사 전날 고기를 많이 드셨다면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붉은 고기는 크레아티닌을 높입니다. 셋째, 격렬한 운동 직후에도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넷째, 특정 약물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진통소염제, 즉 NSAIDS가 대표적입니다. 타이레놀이 아닌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계열의 약들이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평소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오래 드시는 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원인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수치가 높고 EGFR도 낮다면 정밀평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바로 병원에 가셔야 할까요?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시면 바로 신장내과 또는 내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EGFR이 60 미만으로 2번 이상 반복해서 나온 경우, 크레아티닌이 갑자기 빠르게 올랐을 경우, 예를 들어 이전 검사에 비해 0.3 이상 올랐다면 신속하게 확인이 필요합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거나 소변색이 이상하거나 다리나 발이 심하게 붓는 증상이 있을 경우,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데 EGFR이 60 미만으로 나온 경우, 당뇨와 고혈압은 만성 콩팥병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이 두 가지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신장 수치를 더 자주, 더 꼼꼼하게 보셔야 합니다. 지방간과 콜레스테롤이 공통 뿌리를 갖듯이 고혈압, 당뇨, 콜레스테롤, 신장 건강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신장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물을 꾸준히 드세요. 신장이 노폐물을 잘 걸러내려면 충분한 수분이 필요합니다. 단, 신장 기능이 이미 많이 떨어진 분들은 수분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안 됩니다. 이 경우는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세요. 둘째, 진통소염제 주의입니다. 이부프로펜, 나프록센 계열의 진통소염제를 오래 자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됩니다. 관절이 아파서 진통제를 달고 사시는 분들, 타이레놀 계열로 바꾸거나 의사에게 대안을 물어보세요. 셋째, 혈압관리입니다. 고혈압은 신장의 혈관을 손상시켜 만성 콩팥병으로 이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 꾸준히 드시는 것이 신장을 지키는 일이기도 합니다. 넷째, 혈당 관리입니다. 당뇨가 있는 분들에게 당뇨병성 콩팥병은 가장 흔한 만성 콩팥병의 원인입니다.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으면 신장 혈관이 손상되고 기능이 점점 떨어집니다. 다섯째, 짜게 먹지 않기입니다. 나트륨은 혈압을 올리고 신장에 부담을 줍니다. 국물을 덜 드시고 가공식품과 인스턴트 식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신장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오늘 내용을 딱 3가지로 정리합니다. 하나, 크레아티닌이 올라가면 신장이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크레아티닌만으로는 정확하지 않으니 EGFR을 함께 확인하세요. 둘, EGFR 60 미만이 3개월 이상 지속되면 만성 콩팥병을 의심해야 합니다.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신장 수치를 더 자주 확인하세요. 셋, 신장을 지키는 가장 실용적인 방법은 수분 섭취, 진통소염제 주의, 혈압과 혈당 관리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달라지셨습니다. 결과표에서 크레아티닌과 EGFR을 그냥 지나치던 분이 이제는 두 수치를 함께 보고 내 신장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판단할 수 있는 분이 되셨습니다. 신장은 한번 나빠지면 회복이 어려운 장기입니다. 그래서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알게 된 것을 다음 검진 때 꼭 활용하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신장 수치 때문에 걱정하고 계신 분이나 당뇨, 고혈압이 있는 가족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 지금 바로 공유해주세요. 다음 검진 결과표 받으셨을 때 다시 보실 수 있도록 저장 버튼도 눌러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건강검진 결과표에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요산 수치와 통풍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요산이 높다는 소견을 받으셨는데 통풍은 아직 없다고 안심하시는 분들 꼭 보셔야 할 내용입니다. 저희 건강검진 같이 보기와 함께 결과표 더 이상 혼자 보지 마세요. 감사합니다.